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12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요새 정치권에 하나 바람직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노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김성태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잘한 겁니다. 이거. 보수 이념을 해체해야 된다. 냉전수고식 안 된다라고 한 말이 과격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응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께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주최한 세미나에 나와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보수 이념 해체론을 반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김성태 대표가 어제 반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반박을 하고, 이번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이분도 보수 이념 해체론을 비판하면서 김성태 의원은 당무에서는 손을 떼라 뭐 이런 충고를 했는데, 이분의 입장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류건일 전 주필 발언을 수구 냉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보수 이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과 평화를 강조하는 걸 보니 민주당이 부러웠나 보다. 근데 솔직히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 본인도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난 김성태 의원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원내대표로부터 이념 교육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본인은 원내 협상을 하라는 원내대표로 초대된 거지 당대표가 아니다. 전엔 원내 총무라고 불렀다. 선생님이 안 계신 틈에 반장이 수업하자고 하면 학생들이 따르겠나. 그냥 선생님 오실 때까지 자습이나 시켜야 한다.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분이 기회만 있으면 보수 이념이 어쩌고 하니 민망할 뿐이다. 비대위원장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준비위원장까지 뽑아놨는데 며칠 전 이 국정 교수는 왜 만나서 비대위원장을 권유했단 말인가. 이것부터 약속 위반이다. 즉각 당무에서 손 떼기 바란다. 이 김성태 의원은 보수 이념 해체 냉전수구식 보수 개혁을 부르짖는데, 이를 비판한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을 또 이렇게 비판한 것을 김진태 의원이 또 비판한 겁니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김성태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이념은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맞습니다. 보수는 항상 보수해야 합니다. 지킬 보수도 있지만은 무엇을 뜯어 고치는 보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보수한다고 할 때 보수는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성태 의원의 이 말이 맞습니다. 절대 고정불변의 도그마가 아닙니다. 보수는 개업투쟁론은 도그마지만 보수는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류 선생님의 어제 지적은 우리가 허용할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식적 오류를 자각하는 역설적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좀 어렵게 썼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우리의 현실 인식이 현실의 치열한 적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낡은 이념에 대한 집착적 소신보다 보편타당하고 객관 합리적인 자기 인식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도 참 담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뭘 담보해야 한다 할 때 이게 주로 북한 쪽에서 좌파들이 쓰는 용어죠. 담보한다, 담보한다. 적실성을 담보한다. 치열한 적실성을 담보한다. 현실의 치열한 적실성을 담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현실을 존중한다. 현실을 치열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요컨대 변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김성태 의원은 변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할 정도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는 보편타당하고 객관 합리적인 자기 인식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뭐 빨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가 원래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김성태 대표에 의해서 촉발된 이
이념 투쟁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길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선 세계 어딜 가나 보수주의자라고 하면은 3대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정의입니다. 자유입니다. 진실에 기초한 정의, 그게 법입니다. 그런 법이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진실이 제일 출발점입니다. 진실, 사실. 모든 것은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의 신념보다 사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의 신념에 맞춰가지고 현실과 사실을 구겨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게 계급투쟁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수의 또 2대 원칙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진실, 정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에서 원칙이 3개입니다. 첫째, 법치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성. 그 다음에 제도가 있어야 돼요. 법치, 제도, 과학. 이걸 합쳐서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합리성. 합리성이라 하면 막 과학성이다. 현실에 기초한 합리성. 제일 좋은 우리 동양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가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실사구시는 뭐냐? 실은 현실입니다. 사는 사실이죠.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현실과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과 사실을.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느냐. 이 보수주의는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됩니다. 달리 표현이 됩니다. 달리. 이승만도 보수고 박정희도 보수입니다. 이광효도 보수예요. 그러나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또 일본의 지금 자민당 정권도 보수입니다. 다르죠. 그러나 그 국가 현실에 따라서 다른데 한국은 어떠냐 하면은 공산주의자와 지금 대결하면서 전시하에 있으니까 달라야죠. 자연히 자유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반드시 반공이 붙어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와 민주와 법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즉 반공 자유민주 법치가 한국적 보수주의입니다. 반공 자유민주 법치인 것입니다. 이걸 토탈로 하면은 보수주의는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그리고 교양 있는 국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양 있는 국민이란 말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 대중 선거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이 속아 넘어가면은 간첩을 대통령을 뽑아요. 사기꾼을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을 뽑아 놓았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이 속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독재자의 놀이가 됩니다. 반역을 합법화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 자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보수의 보루는 교양 있는 국민입니다. 교양 있는 국민. 그런데 보수가 반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반성을 해야죠. 사실은 반성할 게 많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이 왜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몰렸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잘했으면 이렇게 안 왔죠. 잘한 게 뭐냐? 저는 예를 많이 들면은 뭐 그렇고 하니까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주국방 의식을 포기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국민들의 제일 첫째 가는 임무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과 간첩 세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존의 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존의 의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반역 세력, 종북 세력, 간첩을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르고 경계할 줄 모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아니, 김정은이가 설마 핵을 쏘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구경꾼 입장에 서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에 대해서 구경꾼 입장에 서는 순간부터 그 국민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결사대 같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바로 그 점을
노려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민족과 민주주의 이걸 앞세워가지고 민중 같은 걸 앞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을 깔아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출발점이 자주국방 의지 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포기한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5천만 국민이 김정은이가 밟아도 종북 세력이 밟아도 꿈틀을 하지 않고 순종합니까? 바로 자주국방 의지, 한미동맹의 부작용입니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좋지만 공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한 것.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는 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정치 이념이다. 그렇게 허용하고 상대악으로 가르쳤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이념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간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말대로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습니다. 인간이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죠. 또 하나 가르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민족 반역자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가 민족 반역자라고 가르쳤어야죠. 외세를 빌어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서 일요일 아침 단잠을 자고 있는 동족을 치는 민족 반역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을 죽게 한 자. 그 다음에 북한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계급의 적으로 몰아가지고 수용소에 가두어가지고 100만 명을 죽게 한 자. 또 굶겨서 100만 명 이상을 죽게 한 자. 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1인당 키를 10cm씩 깎아버리고 평균 수명을 한 10년씩 단축시킨 이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가르치지 않고 마치 저자들이 무슨 민족주의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호감이 70%에 도달한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대한 호감이 70%에 도달하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주 해괴한 꼴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한자를 포기한 것이 한국어를 망가뜨려 가지고 오늘날 분별력이 망가진 국민들을 만드는데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네 개가 모여가지고 이런 큰 흐름을 만들고 드디어 지금 우리가 벼랑에 섰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활로를 찾을 것이냐 하는 이런 논쟁이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게 사상투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관 논쟁으로 가야 합니다. 한 국가의 영혼을 놓고 치열하게 노선투쟁을, 사상투쟁을, 그리고 가치관의 투쟁을, 신념의 투쟁을 한번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유한국당 바깥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가세를 해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